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불아 화요일 순서 두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촛불 집회 실황 중계를 토요일마다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이제 댓글로 저에게 댓글을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순천의 암행어사라고. 그렇게 보낸 적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지적해서 읽어주게 됐는데 오늘 그 순천의 암행어사 김문수 전 서울시 의원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 특보죠. 네. 특보 역할하고 있는 이 김문수 특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이고요. 네, 전남에서 유일한 그 이재명 당대표 특보이면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네네. 예전에 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있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네. 당시 이동관이었나요? 이동관 학교 평력 문제 그때도 맞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 네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서울시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밝혀내셨죠. 예예. 제가 이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할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동관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 그게 잘 학교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전학을 가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거를 폭로하고 제보하는데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증언을 해달라. 그래서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서울시의원 할 때 교육위원장 할 때 친일 임명 사전을 서울시 하셨고.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넣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이기 때문에 보수 단체로부터 이제 고발도 당했지만 그 책이 합법적인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잘 버텨냈던 그런 서울시의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동관 이제 물론 사퇴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될 때도 그때 조사하고 했던 부분이 다시 이제 맞습니다. 나온 거잖아요. 그때 조사가 안 됐으면 사실은 이게 밝혀지기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이 TV에 나오기 시작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특위를 열어서 다행히 이제 지방의회도 속기록이 다 돼 있어서 아마 이제 기자분들이 그 서울시의 속기록에서 그 이동관 아들 관련 내용을 찾아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동관이 그때 당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덮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결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그 서울시의원님들을 다시 빨리 좀 모이자. 그래서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말이 되냐 막자.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너무 그냥 그 학생들의 폭력이라고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 폭력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그렇죠. 내용 보면 뭐 이제 책상에 막 머리를 300번씩 친다라든가 거의 매일 한 1년, 2년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학생들을 계속 괴롭혔다든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좀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래요. 사배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이제 그런 자사고에 의무적으로 다니게 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폐해 학생들이 오히려 또 그런 학생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때 걱정도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악질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거기에다가 뭐 학교 입시 비리 사건까지 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마 너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이거를 폭로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을 보기가 부끄럽다. 교사 생활을 더 이상 힘들겠다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증언하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자리를 제가 이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이 그럼 조사를 들어간 건가요? 서울시 교육청이? 그렇죠. 이제 의회의 권한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선생님의 증언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뭐 대답 안 하면 어쩔 수 없거나 또 학교 뭐 이사장도 부르고 했지만은 이제 그런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 감사를 교육청에 이제 요청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거는 정말 너무 큰 범죄다 해가지고 그거를 검찰청에 고발을 직접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네네. 이건 확실히 폭력이 있었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록을 놓지 않고 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그러니까 덮어버렸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학 가버렸다라고. 아이고 공무원들이 검찰에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예. 그게 나중에 불기소. 그러니까요. 1년 뒤에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불기소가 됐을까 보니까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갑자기 원래는 그 특정 그 고등학교의 금융기관 은행 맞아요. 은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은행 이사장님이 같이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 학교. 그래서 그분이 이사장을 했군요. 김모 이사장.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의 학교 이사장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거기에 처음 담당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손준성 검사라는 검사. 그 이름이 고발 사주 관련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검찰 독재 정권 정말 치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도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가 그 전이겠구만요. 그러니까 그 전 때였는데도 검찰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세상을 갖고 장난을 하고 있었구나. 또 자기들끼리는 뭉쳐 있었구나. 또 세상에 부정한 세력들과 항상 결탁이 돼 있는데 이게 검사들 손에서 정말 놀아나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힘도 못 쓰면서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당사자는 아는데 당사자가 이 사실을 어디 가서 폭로해도 다시 그 검사들이 또 수사를 하니까 제대로 절대 수사가 안 되면서 덮여버렸던 그때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검사라는 정말 이게 나쁜 마음 먹으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곳이구나. 검사 권력이. 그때도 그래서요. 저희들이 시민단체 또 교사 몇 분하고 저하고 가서 검찰청 앞에서 왜 이게 빨리 발표가 날 때가 넘었는데도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뭐 기소를 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촉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 덮으면 검사들 너희들이 범죄자다라고까지 그때도 현수막을 써서 했는데도 뭐 니네들이 그래봐야 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 니네들이 뭐 백날 그렇게 외쳐봐라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 분 입장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우리 보통의 부모 같으면 뭐 이제 자식이 사고 치는 것까지 완벽하게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뭐 해도 그것까지를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처리 방식이나 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우리 부모님 같으면 학교 찾아가고 피해자 학생들한테 사죄하고 또 내 자녀도 사죄하라고 그러고 또 처벌을 받겠다고 그렇죠. 하고 다만 좀 반성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보통 요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힘을 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사장도 통화했다고까지도 했고 그러면서 이거를 아무리 범죄 그 피해자 입장에서 거의 죽을 심정 정도로 피해를 입었을 텐데도 또 본인은 그것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학폭 사건이 제대로 기록이 돼 있다면은 그런 거죠, 소위 명문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더 낮은 점수로 가거나 그렇죠. 뭐 그 원하는 데는 못 가고 그 다음을 가거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 학교를 가면서 대신 다른 학생이 한 명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 피해까지 생각하면 너무 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일체 반성도 없이 다시 또 뭐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우리라도 그럼 가서 소리를 쳐주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막 그 서울시의원들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하고 그래봐야 또 이제 막무가내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강덕구 의원님이 예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시의원들이 모아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도 막 알려드리고 했는데 증인 채택을 아무도 안 해보더니 안 하더라고요. 왜 증인 채택 안 하시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그쪽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증인을 막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물타기. 그래서 뭐 아이가 우리도 막 이런 증인을 할 테니까 뭐 하려면 같이 하고 아니면 말자. 빼려면 다 빼자는 방식의 어떤 제안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되면 뭐 하나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이상해지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냥 증인 다 없이 그때 아마 청문회를 했을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임명이 됐죠.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학교 폭력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정순신 사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순신 그다음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려고 했을 때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승희 보좌관까지 비서관인가요? 그 3명. 이거 쭉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 학폭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장은 책임하에 있는 인사검증관리단인가 거기서 검증을 했는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아니면 학폭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학교 내 학폭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이것이 학교를 황폐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잘 아실 텐데 이 정부의 이런 학폭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태도 또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학폭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나쁜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자살도 하고 어떤 어린 학생들의 큰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학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너무 이게 법으로 가면서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아무튼 이게 권력에 따라서 또 정권의 폭력성 때문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학교 그 폭력 사건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대신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공정하게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폭력을 방치하게 돼서 그렇죠. 폭력이 더 이제 많아지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폭력을 쓰는 경우도 지금 실제로 많습니다. 많죠. 그게 뭐 뻔한 얘기거든요. 우리 아버지 누군데 그렇죠. 이러면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해도 뭐 피해가 없을까? 니네 아빠는 뭐 하냐? 뭐 직업이 뭐 힘이 없어 보이고 돈 없어 보이고 그러면 벌써 이제 아이들도 우리 아빠는 다 그런 거 뭐 힘이 세가지고 해결한다는 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 하고 할 때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공정하게 엄하게도 처벌을 하지만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또 그거를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서로 이제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사실은 좀 학교의 문화가 제일 먼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경쟁을 강조하고 뭐 아니 친구를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너 어중간하게 뭐 친구를 사랑하네 뭐 우정을 나누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고 이제 부모님들도 좀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괜히 잘못 말하면 뭐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다며요. 이러면서 선생님들을 이제 또 학부모들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말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폭력성이 더 강화되고 용인되고 또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더 이런 게 심화된 거 아닌가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어쨌든 서울시의원을 그러면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네, 두 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까지 제가 연임을 하셨군요. 네네. 교육위원장은 이제 두 번째 연임할 때 14년에서 16년.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이동관 이동관 자녀 학폭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걸 실제 경험하시고 또 조사하셨던 분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또 뭐 지금까지 뭐 중요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신 적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서울시의원 이후에 서울시의원 때 하여간 일은 좀 몇 가지 아까 친일 임명사진 보급이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 때 그 누리과정 무상 보육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약을 실현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이 이제 누리과정 무상 보육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 복지 예산을요. 온갖 좋은 복지 예산을 아주 도배를 하면서 홍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시에 뭐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아마 그 역할을 해주면서 맞아요. 보수가 오히려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경제민주화 이렇게 하면서 그랬었죠. 지키지도 못할 그 복지 공약을 엄청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들 무상 보육 예산이라는 걸 공약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당연히 대통령 공약이니까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이제 그 무상 보육 합시다. 그 말 그대로 어린이집 그다음 유치원 다니는 그 보육비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안 내려보내고 그냥 그 지방 교육청 교육감들이 원래 초중고등학교에 써야 될 예산을
돈 많으니까 그냥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무상보육 예산을 거기서 떼서 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선배님들 때는 좀 죄송하지만 네. 아유 그냥 뭐 하라는데 해야지 했어요. 네.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양심 있어야지. 아니 내가 소고기 사줄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계산할 때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처음에 주관한 분이 그래서 그것도 일단 잘못된 데다가 법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만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갖다 쓰는 게 맞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유치원을 주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예산이 이제 남거나 있으면 뭐 주면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을 유치원에서 주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타 부서 거의 예산을 A 부처의 예산을 B 부처에다 그냥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을 고치든 해서 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실행하라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잡아놓은 걸 제가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5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 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죠. 김문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자가 사고를 쳤다. 저거 몰아내야 된다. 가자. 그랬고 전부 아마 우리 서울시의 그 덕수궁 돌담길 옆에 서울시가 있는데 한 일주일간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하여간 다 그냥 오셔갖고 쉽게 말해서 시위를 했었죠.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중고등학교에 한 학교당 한 5억씩 그 뭐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또 비세는데도 교실도 고쳐야 되고 이런 맞아요. 비용으로 한 학교당 한 5억씩 못 내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 형들한테. 그럼 동생들한테 그 돈을 이렇게 그냥 주고 형들이 손해 봐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공약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에 주는 건 더군다나 불법적인 예산 집행이니까 이걸 제대로 국비를 받아서 어린이집도 무상보육도 받고 형들은 또 형들대로 지난 그 교육청 예산을 쓰고 이렇게 그러더니 그 원장님들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 또 세종시 그때 막 교육부 이런 쪽으로 쫓아다니면서 여론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상하다 이거.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2,500억을 삭감을 하자고 하니까 겁나서 야 이거 난리 날 텐데 어떻게 이걸 버텨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사실은 겁나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래서 한 6개월 전부터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1인 시위를 먼저 시작했어요. 국회에 가서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돌아가면서 다 이제 이게 자기들이 미리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직접 행동으로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해서 처음에 이제 겁나서 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가 다 통과도 시키고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맞아 이건 국비로 어쨌든 좀 보태주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민주당이 마지막 그 국회 예산 협상 카드의 주요 현안으로 이걸 넣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고쳤던 그런 기억도 서울시의원 할 때 했었어요. 있었던 경험이시다. 네.